노동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언론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인권 리포트 레이버클래스. 안녕하세요.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 탁종렬입니다.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해진 우리 사회,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동인권 TV 래시는 노동이 중심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번 래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다.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취업 준비생들도 같은 목소리입니다. 언론은 제2의 인국공 사태라며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 보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상승했고, 둘째,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셋째, 이 때문에 채용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됐다는 겁니다. 이런 언론의 프레임은 청년 취업난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매우 강한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합리적 주장이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6월 11일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공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39% 줄였다고 보도했고요. 6월 14일 사설에서는 미래 세대의 빚 떠넘기는 공공기관 방치하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가 고용 증대와 정규직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이 코미디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때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요, 실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신규 채용 규모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국민일보도 6월 16일 사설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고용 여력이 감소해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일보는 6월 16일 사설이 전날 조선일보의 사설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고용된 이들은 처우가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의 고용 여력 축소와 인건비 급증 등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취업 준비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매일경제는요, 공기업들이 무리한 정규직화로 문재인 정부에서 빚이 44조 급증했다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등한 이유를 찾아볼까요? 중앙일보는 부채가 급등한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운임 손실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로,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그럼 뭐죠 이게? 여기서 왜 비정규직 제로가 나오나요?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일보는요, 36개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지난 4년 동안 18.2%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도 늘었겠죠. 그럼 이 인건비 증가를 가져온 정원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언론이 이야기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입니까? 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규모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코로나 대응, 안전, 보건의료, 신규 설비 운영 등 필수 인력 소요를 충원하고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원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잘한 거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죠. 바늘 구멍처럼 작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코끼리도 통과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고용시장에서 약 9% 정도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은 21.3%입니다. 우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행정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OECD와 유럽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혀 다릅니다.
OECD 그 21.3%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부분은 현장 서비스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 서비스직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던 겁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에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분류되고요.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뿐입니다. 정규직 정원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 노동자일 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5만원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3,627만원으로 40.8% 수준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는 6,540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은 3,092만원입니다. 47.3%에 불과하고요. 국민연금공단은 42.9%, 근로복지공단은 49.1%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줄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중앙일보는 36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2020년 신규 채용은 정규직이 7,638명, 무기계약직은 고작 정규직의 0.9%인 712명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 32%가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이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쓴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한국마사회는 장기간의 경마 중단으로 사상 처음 영업 적자를 냈고요.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도 관광 수요 급감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LH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해체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한국전력은 원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코레일은 코로나에 따른 승객 급감으로 올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직도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6,500명 규모로 작년에 26,000명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기존의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고 처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 업체의 이윤과 관리비 절감 등을 활용할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는 없다는 겁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지적해야죠. 이것 때문에 정규직 전환했지만 처우 개선 없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건비를 상승해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하고 공공기관은 결국 청년 채용을 축소한다. 언론이 확대하는 이 프레임은 직고용은 역차별이라는 잘못된 공정 프레임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레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프레임을 고수하고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의 무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처우를 하향 평준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간질하여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번 노동인권TV 래시는 언론의 보도로 상처 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사과입니다. 그리고 위로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매일경제의 윤지원 기자는 민원 처리 업무, 현장 관리하는 노동자를 가리켜 언제라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히 정규직이 되려고 해? 이러한 생각이 이들 언론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들 언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